그 오신 김에 이번 주에 네. 가장 핫했던 이슈가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 방문인데 전주 완주 통합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요. 제가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둘러서 표현할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마음속에 많이. 있는 얘기 해주셔야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누가? 도와 전주시가. 왜냐하면 저는 전주 완주가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네.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영역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전주 완주가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도 전주 완주 통합이 추진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2013년도 전주 완주 통합 추진을 진행할 때 통합 추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확고하게 느낀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된다. 네. 이 전주 완주 통합을 실제로 구현해내려고 하면 1번은 경제인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 세 번째는 교육가들이 나서서 실제로 정말로 사회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않으면 전주 완주 통합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생겼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경제면 경제, 관광이면 관광, 예술이면 예술, 환경이면 환경과 각 분야별 정책별로 과제별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그리고 거기에는 단체 장도 세우고 의회에서 의원도 파견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바뀐 도구를 활용해야죠. 예를 들면 전주 완주 관광특별자치단체를 먼저 만들고 지금 한옥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4시간 관광 코스로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완주군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1박 2일, 2박 3일 체험 관광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와 완주의 관광 정책을 이걸 합해 놓으면 예. 한옥마을과 대둔산을 연계하고 한옥마을과 동상을 연계하고 이걸 연계한 관광 정책을 하나로 수립했다고 보게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매니아들을 전주 완주에서 정말로 1박 2일 관광객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전주 완주 관광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성과가 있구나. 완주 군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때 행정구역 통합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거 때가 되니까 전주 완주 통합을 부르짖네라고 하는 인상을 완주 국민들이 받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통합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주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순간부터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고. 네.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런 저는 말씀이잖아요. 통합을 방해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 자체가. 학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논문이 있잖아요. 비교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 청원은 왜 통합에 성공했고 전주 완주는 왜 통합에 실패했는가를 둘을 대비시켜서 나오는 논문이 제가 본 것만도 한 수십 건도 넘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전주 완주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접근 각도에 따라 다 다른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뭐냐면 그 혁신적 리더들의 행위였어요. 청주청원은 그거를 끌고 갔던 리더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하는 거고 전주 완주 통합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에 바탕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정치인들이 깎아놨다 했어요. 논문들의 대부분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주 완주 통합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다 전부 다 한 발 빼야 된다. 정치인들은 한 발 빼야 되고 전주 완주 통합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우석대학교와 한일장신대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주 우석대학교와 네. 전주 한일장신대라고 얘기했을 때와 느낌이 달라요. 모집 인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그 요구를 높여나가고 실행 방안을 찾아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그리고 방법도 내오고 이렇게 시작해야지 전주 완주 통합하면 시청 옮기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석대 총장님도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통합 찬성한다 그러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각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를 못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가 되는 거고 전주에 있는 한일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뭐 통합을 통해서 소멸을 극복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창진도 그렇고 뭐 메가시티가 지금 뭐 대구 막 이런 데서 메가시티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의 면에서도 좀 전주 완주 통합은 밀리거든요. 남들이 메가시티 한다고 우리도 메가시티 하겠다고 따라가는 순간 전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와 전주 완주 통합은 전혀 다른 다른 문제다. 전주 완주 통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가의 문제이고 예. 우리가 전주 완주가 통합되었을 때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제 쪽에서도 마케팅 쪽에서도 경쟁력의 시대가 아니고 가치 우위의 시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하,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쟁력 얘기하면 상품의 가격을 낮춰야 되고 어떻게 싸게 공급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 가성비를 높이냐의 문제인데 가치 우위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브랜드 파워의 시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가심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목표 설정을 달리하면 됩니다. 전주 완주가 통합된 이후에 수도권과 경쟁하겠다. 네. 대구와 경쟁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쟁하겠다고 목표 설정을 하는 순간 반드시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주 완주가 통합한 이후에 아시아 전체에서 문화 영역, 문화 산업에서의 5대 도시를 꿈꾸는 전주 완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전주 완주 통합 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업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주 완주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두 자치단체가 통합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근데 김관영 지사가 지금 완주를 방문했다 문전박대 당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고 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화면에 나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그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 셈법으로 따져봤을 때 실일까요, 득일까요? 실이라고 봅니다. 아, 실이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 셈법은 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 이제 시민들은 정치인들보다 집단 지성에 의한 이 수준이 집단 지성의 수준이 이제 시민들이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 걸 지난 12월 3일 날 우리는 전부 다 봤어요. 예. 저는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주시 현황 좀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공원 일몰제 이후에 전주시의 지방채가 6천억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공원 일몰제하고 네. 전주시 지방채가 6천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상관관계는 될지 몰라도 인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됐어요. 네. 시행돼서 몇 년간 늦췄던 것들이 이제 네. 더 이상 못 늦추니까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네. 매입을 해야 돼요. 토지 매입. 이것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것이 일정한 예산 투입을 요구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부채가 6천억이 됐다고 하는 건 그거는 시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 공원 일몰제 때문에 제가
일몰제 때문에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살펴보면 네. 저는 어떤 경우에도 1,000억이 안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허. 그런데 6,000억이 된 거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법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 전주시 부채가 얼마였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김승수 시장 시절에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지방 부채로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3년간 늘어나서 약 2,000억 수준에서 지방채 관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6,000억이 됐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지방채가 늘어났으면 지방 부채가 늘어났으면 법에 꼭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현명한 행정가라고 하면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먼저 했을 겁니다. 음흠. 전주시 재정관리 계획 수립을 안 해요. 재정관리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예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합의한 정책이 숫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뭔가를 확인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소하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급한 일들을 우선 처리하고 그 단계별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뭐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세수 나올 구멍이 좀 있을까요? 뭐 해법이라 대안이랄지. 세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주시가 그동안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세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 예산이 약 올해 2조 한 7천억에서 8천억 될 텐데 그중에 저는 글쎄 한 1%쯤 차지할까 세수 확보를 해서 더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이 세입과 세출 관리 계획을 먼저 세우고 세출을 잘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덕진공원 그 나무를 다 뽑아내고 베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 예산이 30억입니다. 그게 지금 급한 사업입니까? 저기 그 전주천 넘어서 기전대학 들어가는 도토리골 넘어가는 그 산을 다 암벽을 쳐냈어요. 그 공사가 수십억입니다. 아중호수에 도서관 있고 도서관 옆에 산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갖고 그 산들을 다 깎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그게 급한 사업이었을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한다. 민생을 살리는 일부터 먼저 한다.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로 하면 충분히 전주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현재의 불만들을 훨씬 더 잘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네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출마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지훈 전 전주시 의장이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었습니다.